이렇게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파킨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전조 증상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주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1817년에 처음 알려졌고 이후 현재까지 진단과 치료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운동 증상 3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이러한 운동 증상이 발생하기 전 대략 10년 전부터 나타나며 우리 몸에 그 당시부터 조금씩 비운동성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비운동성 증상인 전조 증상이 10년 전부터 발생하여 진행이 되다가 변의 진행이 중뇌에 위치한 도파민 생성세포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운동 증상인 진전, 강직, 서동증이 나타나고 비로소 그때야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뇌를 보시면 대뇌, 소뇌, 그리고 척수에 연결된 뇌관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관, 즉 뇌 중에서 가장 아래 부위부터 병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병적인 변화가 점점 머리 위쪽으로 퍼지게 되고 뇌관의 가장 위쪽에 있는 중뇌가 침범되면 운동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뇌가 침범되고 나면 서서히 대뇌 부분까지 침범이 진행이 되게 되고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혹은 헛것이 보이는 증상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파킨슨병은 진단되기 대략 10년 전부터 발생하여 뇌에 조금씩 퍼지며 진행이 됩니다. 만약 운동 증상이 발생하기 전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러한 위험성을 안다고 하여 파킨슨병의 발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진행을 늦추는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증상이 우리 몸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조 증상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후각소실, 변비, 기분장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면장애입니다. 첫째, 후각소실, 즉 냄새를 맡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 증상이 이미 발생한 환자의 90%는 후각 기능의 저하를 보입니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이상 단백질은 실제 운동 증상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후각 신경에 잘 침범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각 기능 또한 서서히 악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를 알아차리기는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면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이상 단백질이 뇌관 중에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연수 부분에 쌓이면서 미주신경핵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의 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서 변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변비의 경우에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증상이며 운동 증상이 나타나서 파킨슨병이 진단되기 대략 20년 전부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변비는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고 파킨슨병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셋째, 기분장애입니다. 기분 변화 또한 이미 진단된 파킨슨병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이며 실제 병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또한 뇌관에 위치한 세로토닌과 아드레날린과 연관된 부분이 침범되면서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변변의 위치가 도파민을 생성하는 중뇌의 바로 아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운동 증상에 앞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잘 나타나는 증상은 불안 증상과 우울 증상이며 이는 실제 파킨슨병이 증상이 나타나기 1년에서 2년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파킨슨병이 운동 증상이 곧 있으면 나타난다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수면장애로서 렘수면 행동장애로 가장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의 단계에는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있습니다. 렘수면 단계에서는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러한 근육에 이완이 되지 않고 꿈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수면 시에 그대로 따라하는 수면장애가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실제 수면 중에 꿈을 꾸면서 이를 실제 행동을 표현하는데 약한 경우에는 잠꼬대나 소리만 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주위에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꿈의 상황처럼 돌아다니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렘수면 행동 장애가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을 일으키는 준뇌의 바로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 증상이 생기기 전에 이러한 수면 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파킨슨병이 발생하기 5년에서 10년 전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 파킨슨병의 위험성은 4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파킨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전조 증상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수면장애인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특히 이 증상과 동반되어 후각소실, 변비, 기분장애가 있다면 더욱더 파킨슨병의 위험성이 높음을 시사하게 됩니다. 2가지 이상의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의 전조 증상만 있는 경우보다 무려 파킨슨 위험성이 4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전조 증상인 렘수면 행동장애와 다른 전조 증상 한 가지나 혹은 2가지가 동반되는 경우에 파킨슨병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되니 이런 경우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 있고 위험성을 알아챈 경우라고 하더라도 병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식생활 습관 교정, 즉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물 관리와 함께 머리의 외상을 피하는 등에 잘 관리하신다면 병의 발생과 진행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가 있으며 또한 이후 운동 증상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빨리 대처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분이 계시다면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식생활 관리들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